최근 애니는 거의 안 보다가 요즘 빈란드 사가를 시작으로 K-POP 데몬헌터 던전밥을 보고 리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본 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푸른 눈의 사무라이가 되겠습니다. 푸른 눈의 사무라이, 제목부터 사무라이 뽕빨물 느낌이 존나 세게 오죠. 이름 그대로 주인공이 혼혈로 추정됩니다. 푸른 눈을 가졌고요. 배경은 일본, 시대는 에도 시대입니다. 서양에서 제작한 동양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감성의 애니였고요. 결론부터 딱 말하겠습니다. 매우 존나 재밌습니다. 추천입니다. 이름에 사무라이 붙여놓은 만큼 매우 맹렬한 사무라이 액션을 보여주고 칼질 액션에 뽕을 채워주는 만족감이 있는 애니였습니다. 서양에서 동양 배경을 그렸을 때 나오는 특유의 바이브가 있는데 이게 잘 만들어졌을 때 제법 웅장하고 그렇습니다.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킬빌이 먼저였고요. 애니로서 이런 바이브는 그 아앙의 전설이었나? 그거 아십니까? 화살표 대머리 나오는 거 그거랑 쿵푸 팬더 느낌도 있었습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서양에서 동양 배경 작품이 나올 때 동양에서 동양 배경으로 나오는 거랑은 좀 다른 특유의 그 감성이 있어요. 하여간 거기에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무왕인담 느낌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림체는 아케인 그 느낌이고요. 줄거리가 뭐냐면 미즈라는 혼혈 소녀가 있었는데 배경은 일본이잖아요. 파란 눈을 가지고 있거나 백인들은 짐승, 괴물 취급을 받습니다. 놀리고 괴롭힘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지내다가 자신을 낳았다고 추정되는 4명의 백인 밀수업자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수가 가장 중요한 테마고요. 그걸 8화라는 에피소드 안에 꽉꽉 담아 넣었습니다. 저는 뭐든지 결말까지 제대로 완결성이 있어야 명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즌2가 나오면 그것까지 봐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즌1 기준으로는 매우 잘 만든 애니라 추천할 수 있을 레벨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액션이 정말 훌륭합니다. 서양 사무라이 오타쿠들이 환장할 만한 액션들의 연속이고요. 개인적으로 3편인가 4편인가에 나오는 그 스포일러를 안 하면서 설명하려니까 잘 못하겠네. 하여튼 그 남학신 같은 거 있죠. 남학신으로 칼피하는 장면이 특히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액션이 시원시원하고 구도도 매우 박력이 넘칩니다. 스토리는 구리냐 하면 스토리도 복수 원투이라고 하기에는 제법 짜임새가 있게 진행됩니다. 캐릭터들이 그냥 보면 개못생겼는데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주인공의 서사와 주변 인물들도 제법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개가 늘어지지 않아서 제가 맨날 뭐 볼 때마다 템포감이 좋냐 안 좋냐를 말하는데 좋은 편이었습니다. 에피소드가 총 8화인데 한 화 하나마다 내용이 아주 꽉꽉 차있고 전개 속도도 빠릅니다. 전개에 점점 가속이 붙어서 1화보다 2화가 더 재밌고요. 2화보다는 3화가 더 재밌고 3화보다 4화가 재밌는 마지막까지 개재밌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서사를 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1화조차도 불만이 없을 수 있는 완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진행하면서 폭력과 함께 성적인 묘사도 자주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안 야합니다. 대놓고 성적인 묘사가 존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도 야하질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 묘사는 좋아하는데 성적 묘사는 스킵하고 싶은 타입이라서 그런가 제일 주류했던 게 섹스씬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는데 서양에서 그린 동양 캐릭터들 진짜 개못생겼습니다. 보면서 익숙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일본 화장법 그 입술 중간만 칠하는 거 입 오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신경 쓰여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튼 주요 등장인물들은 일단 미지가 있습니다. 주인공이죠. 복수에 사로잡힌 푸른 눈의 여성인데 본인이 감추기도 하지만 웃기는 게 아무도 여자로 안 봅니다. 못생겼는지 다들 남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공답게 미친 듯이 강한 검술 실력을 보여주는데 단순 검 문제가 아니라 사기 수준의 미친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 죽기 직전 상태로 남자 하나 없고 90도 벽으로 오를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놈이 이 작품의 미친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인공을 사불하면서 따라다니는 린고라는 캐릭터인데 보시다시피 약간 좀 어벙하고 착한 녀석입니다. ADHD가 의심될 정도로 좀 산만한데 하여간 애는 착하고 은근히 능력도 좋습니다. 특이점이라면 은근히 다양한 생존 스킬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팔에 장애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미워할 수 없는 포지션 그렇고요. 볼 때마다 머리에 쓰고 있는 사각형 모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이겐입니다. 이름난 도장의 수석 뭐 하여간 그런 놈인데 진행하다 보면 어찌저찌 미주와 얽혀서 제법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놈 좀 할 말이 있는데 스포일러를 안 하려고 하니까 말할 수가 없어서 패스고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 아케미입니다. 야심 넘치는 아버지를 둔 귀족 가문의 딸로
강제로 집안끼리 결혼시키는 것을 싫어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주인공 미지를 포함해서 서양에서 뭐 하면 무조건 나오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던 컴플렉스건 환경을 이겨내고 나는 나다 라는 여성 캐릭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를 서양에서 오지게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비중도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더 분량이 있을 예정인 캐릭터입니다. 에이지라는 이름의 눈이 먼 도공입니다. 검 깎는 노인이고요. 어렸을 적 주인공을 받아주고 여러가지 그녀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느낌? 그런 인물이고요. 근데 이거 다 소개하면 그거 자체가 스포일 것 같아서 소개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냥 보시면서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을 즐겁게 즐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만든 애니라서 굳이 리뷰만 보고 넘어가기보다는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큰 테마는 복수지만 에피소드마다 나름의 설득력 있는 서사들이 나와줘서 전 지루하지 않았고요. 딱히 뭐 질질 짜는 신파도 없고 나름 인간 문상극 느낌도 있고요. 차기작이 꽤 기대되는데 개인적으로 시즌이라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판이 되기 일쑤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여간 시즌 1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보면서 한국도 좀 이런 녀석들이 나와주면 안 될까 싶었습니다. 이게 보면 서양에서 동양 배경으로 작품을 만들 때 중국, 일본이 많잖아요. 빈약할 정도로 한국 것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거대한 스케일, 방대한 배경들을 그릴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사무라이 뽕 차오르는 거 나오죠. 그리고 양쪽 다 전국시대 같은 전쟁 스토리를 쓰기도 좋고 쿵푸, 황제, 닌자, 사무라이 등의 개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없냐 하면 한국도 있죠. 최근에 가면 갈수록 한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K-팝 데몬 헌터스처럼 뭐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현대 배경 말고 조선, 고려, 뭐 삼국시대라던가 좀 예전 배경을 보고 싶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서양에서 동양 배경을 그렸을 때의 특유의 재미와 감성이 있습니다. 조선만 해도 뭐 가시라던가 정치극, 군상극 같은 것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푸른 눈의 사무라이 상당히 재미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습니다. 시즌2 이거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재밌게 봐서 소개해봤고요. 저번에 까먹고 던전밥 평점을 안 매겼더라고요. 던전밥 7점 드리고요. 푸른 눈의 사무라이도 시즌1까지는 7점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갑니다. 수고잉요.